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사우디 왕궁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20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한국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번 결정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왕실 경호실장으로서 그 전말을 직접 목격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모든 것은 3개월 전 리야드 왕궁에서 벌어진 긴급 상황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 새벽 사우디 동부 석유시설에서 대규모 드론 공격이 감지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위성 영상에는 정교하게 조율된 50여 대의 드론 편대가 핵심 석유 시설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왕실 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되었고 저는 경호실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침울한 표정으로 현재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만으로는 이런 대규모 정밀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기 어렵다는 게 그의 솔직한 평가였죠.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공격 목표가 사우디 경제의 생명선인 석유 시설이라는 점이었어요. 만약 주요 정제 시설이 타격을 받는다면 하루에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부 수장은 더욱 우려스러운 정보를 공유했어요. 최근 정보에 따르면 적대 세력들이 사우디의 경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타격하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닌 경제의 핵심을 노리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는 근본적인 방어 체계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때 나임 빈 살만 왕자가 조심스럽게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그는 평소에도 혁신적인 사고로 유명했지만 왕실 서열상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이 북한의 드론 공격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AI 기반 통합 방어 시스템이 단시간 내에 복합, 위협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는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흥국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는 한국이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라며 이런 중대한 안보 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즉시 끼어들었죠. 우리의 안보를 그런 실험적 기술에 맡길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젊은 왕자의 말이 나중에 역사를 바꾸게 될 줄은 말이에요. 정보부 수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실제 중동 지역에서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같은 정교한 공격 체계에 맞서본 경험이 없는 기술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죠. 외교부 차관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나임 왕자가 한국 유학 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 호감과 국가의 생존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나임 왕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몇몇 고위 관료들은 왕실 서열도 높지 않은 젊은 왕자가 이런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나임 왕자는 결국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각국의 방산업체와 기술 기업들에게 협력 제안서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은 전례 없는 분주함을 보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고위급 사절단들이 동시에 도착하는 초유의 상황이었거든요. 왕실 의전실에서 근무하는 저는 이런 대규모 외교 경쟁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규모만 봐도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미국 사절단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로키드 마틴,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거대 방산업체 임원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팀이었어요. 그들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만 해도 수십 박스에 달했고
심지어 홀로그램 프레젠테이션 장비까지 가져왔더군요. 영국 사절단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직 총리 보좌관 출신의 특별 고문과 런던 금융가의 거물들이 함께 왔습니다. 첫 번째 공식 회담은 미국 사절단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때 일어났어요. 왕궁의 가장 격식 높은 대연회장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왕세자를 비롯한 핵심 왕실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은 정교하게 준비된 3D 홀로그램을 통해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레이더, 24시간 위성 감시 체계까지 포함된 완벽한 방어망 구축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방어 시스템은 확실히 강력했어요. 하지만 조건도 만만치 않았죠. 8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사우디 영토 내 미군 기지 확장과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사전 협의까지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까지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왕세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공격적인 조건들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자국의 주권을 일부 포기하라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영국과의 오찬 회담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영국 측은 사우디 왕실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철저히 조사해 온 듯 했습니다. 왕세자가 관심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분야부터 차세대 교육 시스템까지 마치 사우디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자는 식으로 접근했어요. 영국 대사는 심지어 왕세자의 개인적 취미인 승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꺼내며 친밀감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화려한 포장에 비해 실질적인 해결책은 부족해 보였거든요. 프랑스와의 저녁 만찬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샴페인과 고급 요리로 가득한 만찬장에서 그들은 유럽식 품격과 전통을 강조했어요. 프랑스 국방부 대표는 라팔 전투기와 최신 방공 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우디가 유럽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문화적 유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조건도 까다로웠어요. 600억 달러의 방산 협력 대가로 사우디의 주요 공항과 항만 운영권 참여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화려한 외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으로부터는 단 한 장의 간단한 이메일만 도착했습니다. 외교실장이 저에게 건넨 프린트물을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A사 용지 2장짜리 간단한 제안서였거든요. 고위급 인사의 방문도 없었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저 AI 기반 스마트 시티 통합 관제 시스템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요만 담겨 있을 뿐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들의 화려한 제안서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에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판매나 제공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 초라해 보이는 2장의 종이가 나중에 게임 체인저가 될 줄은 말이에요. 3일간의 집중적인 외교 공세가 끝난 후 왕실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선호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왕실 안보위원회의 비공식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가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정보부 수장까지 핵심 안보라인의 인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미국과의 협력을 주장했어요. 고위 간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강력하게 미국을 지지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검증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결국 미국뿐이다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걸프전 성과와 이지스 시스템의 실전 검증 사례를 근거로 들었어요. 정보부 수장도 미국의 위성 정보망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적대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도 제공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이라고 말했죠. 외교부 차관은 프랑스의 제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지만 경제기획부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장되게 강조했어요.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종합적 파트너십이 사우디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미국으로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나임 왕자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을 언급했던 그의 발언이 좋지 않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임 왕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미국과 프랑스의 제안은 분명히 인상적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실제 성능과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 자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한국의 K-방산 기술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놀라운 발전상을 언급했어요. 폴란드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한 사례, 호주의 AS-21 레드백 장갑차 기술을 이전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낸 것이 고작 A사 용지 2장짜리 제안서뿐인데 이런 성의 없는 태도로 어떻게 국가 안보를 맡기겠느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와서 정성스럽게 제안했는데 한국은 이메일 한 통으로 때우려 한다고 비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일어난 일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보부 수장은 더욱 날카롭게 나임 왕자를 겨냥했어요. 이런 중요한 국정회의에서 왕실, 서열도 낮은 왕자가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유학 경험에 기반한 감정적 판단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죠. 나임 왕자가 반박하려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지금은 이론적 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 경험도 부족한 왕자의 이상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외교부 차관도 가세했어요. 나임 왕자에게 왕실 내에서의 본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젊은 왕자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소극적 태도를 보면 그들이 이번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임 왕자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묻혀버렸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젊은 왕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왕궁의 복도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개인 거주구역을 담당하는 경호실장인 저는 야간 순찰을 마치고 막자리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왕세자의 침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심각한 보안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며 그 방향으로 다가갔어요.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분명히 왕세자의 침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권총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즉시 제압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걸음씩 다가갔죠. 그 순간 달빛에 비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나임 빈살만 왕자였던 것이에요. 저는 급히 손을 내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동시에 큰 의아함이 들었어요. 왜 나임 왕자가 이런 늦은 시간에 몰래 왕세자를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제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나임 왕자는 제게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며 왕세자를 깨워야 한다고 속삭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왕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왕세자의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나임 왕자가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왕세자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동생의 방문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나임 왕자가 침실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저에게도 밖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며 두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죠. 침실 안에서는 나임 왕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어조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는데 중간중간 나임 왕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나임 왕자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나임 왕자가 왕세자를 급히 찾아간 그날 밤, 그가 형에게 전한 충격적인 사실의 전말을 저는 나중에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세자에게 보고한 내용은 왕실 고위 관료들이 완전히 외국 세력에 매수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며칠 전 리야드 시내의 프라이빗 클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임 왕자의 측근 중 한 명이 우연히 이 모임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평소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은밀한 거래를 논의하는 장소로 유명한 그곳에서 이날 밤에는 사우디의 핵심 인사들을 매수하기 위한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참석자들은 국방부 차관과 경제기획부 장관, 그리고 미국에서 온 로키드 마틴의 중동 담당 부사장과 CIA 출신의 민간 컨설턴트였습니다. 나임 왕자가 왕세자에게 강조한 것은 이 두 장관이 이미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국방부 차관은 500만 달러가 입금된 스위스 은행 계좌와 함께 향후 계약 성사 시 추가로 2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기획부 장관의 경우는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매수되었다고 했어요. 미국 측은 그의 약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아들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뉴욕에서 갤러리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개인적인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CIA 출신 컨설턴트가 장관에게 제시한 조건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는 것이었고, 둘째, 부인의 갤러리 사업을 위해 맨해튼 소호 지역의 최고급 건물을 임대료 없이 5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까지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명목상 에너지 컨설팅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방산 업체들로부터 매년 1,000만 달러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나임 왕자가 왕세자에게 폭로했어요. 정말 치밀한 매수 작전이었던 거죠. 나임 왕자의 충격적인 폭로를 들은 왕세자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경호실장인 저는 그 기간 동안 왕세자의 표정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흘 후 왕세자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 고위 간부를 비공식적으로 초청하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나임 왕자는 즉시 자신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어요. 한국 유학 시절 알게 된 인맥들을 통해 한국 방산업계에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며칠간의 은밀한 협의 끝에 마침내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 임원이 개인 자격으로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합의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보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국 간부의 입국부터 체류, 그리고 회의 장소까지 모든 것을 극비리에 처리해야 했어요. 공항에서의 의존도 최소화했고 심지어 일반적인 VIP 대우도 생략했죠. 이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한국 간부가 도착한 것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킹칼리드 국제공항의 일반 터미널을 통해 조용히 입국했습니다. 저는 개인 차량으로 그를 픽업했고 호텔이 아닌 왕궁 외곽의 별궁으로 직접 모셨어요. 한국에서 온 간부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인상이 매우 진지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그는 큰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왔는데 미국이나 유럽 사절단들이 가져온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별궁에 도착한 후 저는 그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대형 스크린이나 화려한 장식 없이 간소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왕세자와 나임 왕자가 이미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죠. 분위기는 공식적인 국가 간 회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진솔한 대화의 장 같았어요. 한국 간부는 먼저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에 응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사우디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진정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국 간부가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간부의 첫 마디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사우디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약속이나 정치적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검증된 기술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거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보호막은 제공할 수 없지만 대신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왕세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사우디를 돕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한국 간부의 답변은 매우 솔직했어요. 물론 상업적 이익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도 과거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 비슷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독립과 자주방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임 왕자가 구체적인 기술 내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이며 현재의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간부는 서류 가방에서 간단한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천국-II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철매-II 단거리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이 시스템들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실전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 간부는 이 시스템이 기존 미국 이지스와는 다른 독창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중 표적 동시 요격 능력과 전자전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어요. 왕세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사우디를 돕게 된다면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어요. 한국이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 사우디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를 표명했죠. 그런데 한국 간부의 대답이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매우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이미 여러 차례 강대국들의 압력을 견뎌낸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간부의 답변은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일본의 경제, 제재 등을 극복한 사례를 들며 한국은 한번 약속한 파트너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또한 한국의 기술 협력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사우디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사우디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왕세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한국 간부에게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만약 협력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로 진행될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간부는 매우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즉시 배치 가능한 임시 방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회의 마지막에 한국 간부가 한 말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회의 마지막에 왕세자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은 사우디를 도우려 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간부의 마지막 답변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한국도 과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했던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친구가 되기 위해 왔지, 주인이 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간부와의 비밀 회동이 있은 지 이틀 후 왕실 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경호실장인 저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며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번 회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왕세자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장점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왕세자가 직접 나임 왕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는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기존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황에서 70년 이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방어 경험을 쌓아온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즉시 반박했지만 나임 왕자는 더욱 구체적인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단순히 북한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과 드론 기술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현재 사우디가 직면한 위협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다연장 로켓과 자폭 드론의 동시 공격에 대한 대응 경험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회의를 지켜보던 왕세자가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왕세자에게 집중되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왕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고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첫 마디를 꺼내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는 지난 며칠간 여러 정보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간부들의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는 발언은 모두를 당황시켰어요. 왕세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최근 왕실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부적절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 개인적 이익이 개입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세자는 구체적인 증거 제시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먼저 분명히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정책은 순수하게 국익에 기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개인적 이익이나 외부 압력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왕세자는 이미 다른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는 최근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기존 간부들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기존 평가보다 훨씬 우수하고 실전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왕세자는 이 논리에 대해서도 준비된 반박을 제시했어요. 그는 진정한 안보는 일시적인 보호막이 아니라 자체적인 방어 능력 구축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는 사우디가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자주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진정한 주권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세자가 마침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어요. 동시에 왕세자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일부 고위 간부들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부적절한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관련자들은 모든 공직에서 파면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국방부 차관과 경제기획부 장관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다른 간부들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나임 왕자만이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호소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왕세자는 그에게 한국과의 후속 협상을 총괄하라는 임무를 맡겼어요. 왕세자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소식은 외교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경호실장인 저는 왕국 내부의 급변하는 분위기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이었어요. 주사우디 미국 대사관에서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우디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 이면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랐죠. 성명서에는 사우디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 안보를 맡기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더욱 노골적인 반응은 미국 언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CNN과 폭스뉴스는 거의 동시에 특별 보도를 내보냈어요. 사우디, 아시아 신흥국의 안보를 맡기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을 조롱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신랄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가 중동의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시아 신흥국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 실수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실질적인 조치들이었어요.
미국은 사우디와 진행 중이던 다른 협력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금융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반응은 정말 달랐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화려한 약속이나 과장된 홍보 대신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만을 담담하게 표명했어요. 이런 태도는 서구 언론들의 조롱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외교부의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서구 언론의 비판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대신 사우디와의 협력 계획을 차근차근 구체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접근법은 미국과 유럽의 화려한 로비 활동과는 확연히 달랐죠. 왕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파면된 간부들을 대신해 새로운 인사들이 임명되었고, 이들은 모두 왕세자의 새로운 방향에 동조하는 인물들이었어요. 나임 왕자는 한국과의 협력을 총괄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한국 협력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적대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경보는 새벽 4시에 울렸습니다. 사우디 동부 석유 시설 지역의 레이더 기지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감지되었다는 보고였어요. 초기 분석 결과 적대국제 드론으로 추정되는 30여 기의 무인기가 사우디 핵심 시설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은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어요. 국방부의 새로운 장관과 참모진들이 긴급 소집되었고 기존 방어 시스템의 가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현재의 시스템만으로 이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드론들의 비행 패턴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레이더망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며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는 적대 세력이 사우디의 방어 체계를 면밀히 분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 시도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드론 중 일부를 격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미사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임 왕자가 한국 측으로부터 받은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에서는 이미 사우디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임시 지원 방안을 제시해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측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해둔 이동식 방공 시스템을 즉시 사우디에 전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는 임시 조치에 불과했지만 현재 위급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측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는데 이미 중동 지역에 전개되어 있던 한국의 시험 장비를 긴급히 사우디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몇 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옵션이었습니다. 한국의 긴급 지원팀이 도착한 것은 드론 공격이 끝난 지 불과 6시간 후였습니다. 경호실장인 저는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그들의 도착을 직접 목격했어요. 예상과 달리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대형 수송기 한 대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컴팩트한 시스템이었죠. 한국 팀을 이끈 것은 40대 초반의 젊은 기술자였어요. 그는 자신을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방공 시스템 총괄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인사말 대신 즉시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져온 시스템의 설치 속도였습니다. 한국팀은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임시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 상태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는 기존 서구 시스템들이 설치에 며칠씩 걸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속함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사우디의 레이더와 방공, 장비들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왕세자와 나임 왕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시스템 가동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자신감에 차서 시스템의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학습 기능이었어요. 시스템이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스스로 대응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며칠 후에 왔어요. 적대 세력이 다시 한번 도발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했어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드론들을 보내왔고 동시에 미사일까지 함께 발사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즉시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35기의 드론과 함께 5발의 미사일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공격보다 훨씬 대규모이면서도 복합적인 위협이었죠. 새로운 국방부 장관은 긴장된 목소리로 한국 시스템의 가동을 지시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침착하게 통합 관제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실의 모든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기존에는 각각 따로 표시되던 정보들이 하나의 통합된 화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위협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최적의 요격 방안이 자동으로 계산되었어요. 시스템은 각 드론과 미사일의 특성을 즉시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기존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조정해서 가장 위험한 표적부터 차례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정확도였어요. 발사된 미사일들이 거의 모두 명중했거든요. 동시에 방공포들도 완벽하게 조율되어 작동했습니다. AI 시스템이 각 방공포의 위치와 성능을 계산해서 최적의 사격 각도와 타이밍을 제시했어요. 기존에는 혼란스럽던 방공 작전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자전 대응이었어요. 적대 세력의 드론들이 재밍을 시도했지만 한국 시스템은 즉시 이를 감지하고 대응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파수를 변경하고 다중 채널을 이용해서 통신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불과 12분 만에 모든 위협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상황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방금 목격한 상황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이런 놀라운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기존 장비들의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조율과 통합이 부족했을 뿐이죠 라고 말했거든요. 나임 왕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는 한국 시스템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왕세자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이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어요. 전국 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대규모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답변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현재 시스템은 베타 버전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어요. 통신실에서는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적대 세력의 공격과 사우디의 완벽한 방어 소식이 외교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주목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번 공격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적대 세력의 공격 패턴과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더 효과적인 방어책 구축에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었어요. 왕세자는 이 모든 결과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미국과 유럽의 조롱을 받으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이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거든요. 나임 왕자는 즉시 한국 본사에 연락해서 본격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었으니까요. 이제 20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통합 스마트 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들이 계속 이어졌죠?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들을 제치고 200조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나임 왕자의 용기와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 결국 승부를 결정지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화려한 로비나 정치적 압박이 아닌 진짜 실력과 파트너십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모르셨던 놀라운 국제 정치와 경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이 또 다른 중동 국가와 맺은 비밀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